여야 대표위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이죠. 격주 한판. 오늘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감사 첫날인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스튜디오에 네네. 나와주셨습니다. 또 지금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또 중요한 임무 같아서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하고 싶으신 질의도 많고 순서도 되게 중요해서 오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침 저녁 시간대여서 음. 시간을 맞췄습니다. 예. 네. 방송 마치면 또 바로 질의하러 바로 가야 가시고.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말 하게 해주십시오. 자, 큰 틀에서 이번 국정감사 이제 3주간 진행이 될 텐데 의원님이 주목하시는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늘 입에 달린 말입니다만 퍼펙트 스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이런 사태가 최근 수십 사이에 없었습니다. 예. 완전히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다 오고 있거든요. 킹 달러에다가 그다음에 그 공급망 위기 또 저 기술 패권 각축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저 에너지 위기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럴 경우는 잘 어려운 사람부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했던 또 이전에 지난 정부 때 얼마나 집값이 올랐습니까? 그때 연끌해가 집 샀던 분들 아주 낭패를 당하게 생겼고 지금 저희 정부가 들어와서 차환이라고 소상공인 대출을 가급적 좀 금리를 낮춰주려고 가능한 한 재원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아주 파편적이고 아주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너무 정쟁을 지금 마침 대통령 선거 다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를 다시 되풀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어쨌든 협치라는 걸 통해서 국회가 안정시켜야 돼야 되는데 지금 소수 여당에다가 지금 우리 110석 조금 되죠. 민주당 170석 한석 부족한 110석입니다. 169석. 예. 사실상 누굽니까 그 이전에 위안부 할머니 돈 횡령한 혐의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분 한 분 무소속이지만 그 민주당에서 출당시키는 형식으로 국회의원 유지시킨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 말씀하시죠? 그분도 사실상 민주당이죠. 그래서 그런 어석수에다가 대통령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체제가 들어갖춘 속에서 예.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겹쳐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거든요. 근데 예. 좀 그렇게 중요한데 그 XX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또 사과도 안 하시고. 아니 근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좀 엄밀하게 봐야 될 것이 네. 그 결론은 지금 대통령실이 문제 삼고 있고 대통령실이 우리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확정 편향으로 MBC가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들렸다라고 방송 리포트 하는 거하고 그 방송을 내면서 자막에다가 그 말 어디에도 미국이란 말은 들어갈 틈도 없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자막을 가로 열고 미국 넣어요. 국회가 해주지 않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지지대가 말하자면 그래놓고 실제로는 그 민주당 그 MBC 자막에 속뜻이 드러난 것은 MBC가 또 백악관하고 국무부에 서한을 보냅니다. 그 MBC 자막을 그대로 번역한 AFP 그 통신 영문을 그거는 근데 MBC의 잘못이지만은 이거 해명을 들어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한 말이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그게 글로벌 펀드라고 그 국제 기금을 모으는 자리였는데 미국은 10억 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도 아마 수억 불 하고 우리는 국가적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1억 불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맥락을 보자면은 미국은 그걸 원래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10억 불 가지고 절절맬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면을 굴릴 염려도 없고 미국 의회가 그걸 안 해줄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이야기 대상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국회가 가기 전에 이제 민주당 쪽에도 양해는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면은 국제 펀드를 좀 약속을 해야겠다. 1억 불 정도 한다는데 만일 이런 기조에서 야당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이 묻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박진 장관이 제가 국회를 잘 설득하겠습니다 이랬던 것이고 그건 좀 다른 맥락이죠. 이거는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비난할 맥락도 아니고 그럴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클로바로 돌려봐도 그걸 안 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근데 일단은 언행이 그렇지 앞에 자기 나라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언사를 쓰고 그다음에 사과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좀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도저히 만나기가 싫으시면 국회의장이라도 한번 찾아가셔서 그 외교 순방 성과도 알리고 물론이죠. 지금 유감을 이렇게 애둘러 표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안 만나시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 이제 소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지금 정기국회고 해서 어렵지만 곧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왜냐? 저기 국정감사. 국정감사. 아마 저 대통령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지난번에 한번 이재명 대표가 만나졌을 때 화답도 했고 해서 만나는 차에 사실은 그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오해가 있어서 송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분리했어야 할 문제인데 그런데 야당조차도 MBC의 그 자막 보도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서 말을 바꾸 이러니까 참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MBC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사실 부적절한 것 같고 빨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프레임 작전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아예 그냥 덧씌워가지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아니 프레임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 사실로 나가고 앞에 우리 국회와의 협력 문제는 이제 당 대표나 국회의장과 만나서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오해와 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MBC를 이제 고발한 상태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상황을 보고 BBC도 이제 관련해서 BBC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관련 이슈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등장하기도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BBC도 찾아갈 거냐? 뭐 이렇게 또 SNS에 그런 맥락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비교적 어리석은 탓인지 언론에 좀 관대한 편입니다. 당에도 관대하셨는데 박성재 나와라 하신 겁니까? 관대하셨는데 사장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안 관대해 보이시는데요. 아니죠. 그 문제는 또 우리 당 의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가서 만나지도 못하게 MBC 아니 국회의원이 가면은 그 공영방송 아닙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의 항의를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아예 입구에 출입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것도 맞는 일입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 이제 그럼 사장이 나와서 한번 보자 뭐 이랬겠죠. 그런데 그거랑 MBC 이거는 진짜 미국 부통령이 하자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이거는 좀 디지털 범죄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애초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그 의원님이 방송사 찾아가고 그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참 우리가 처음에 소송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명도 좀 듣고 MBC에 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미워도 그렇지 하지도 않은 말로 한미 관계를 이렇게 이간질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좀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뭐 완전히 언론 탄압으로 몰아붙이니 우리도 야심하죠. 한미 관계가 그런 정도 보도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건 좀 약간 심각한 게 해리스 부통령도 MBC도 좀 오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로 뭐 한판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자. 미국에서는 미국 그 방송위원회 이런 데서는 F자 들어간 말 굉장히 F가 욕이죠. 이제 버크 같은 이런 것 같은데 이거 말 하고 말았네. 그런데 그걸로 번역된 걸 가지고서 MBC가 백악관과 국무부에 메일을 보내요. 또 그래서 이제 MBC 백악관에서 답변을 했답니다. 그 답변을 왜 보도 안 합니까? 근데 답변을 했을 텐데 이게 뭐냐니까 뭐 없는 조문 참사를 만들고 육개장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제 미국에서도 뭐가 사고 쳤다는 걸 만들려고 억지 프레임을 자꾸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경을 넘었으면 정쟁을 멈춰야 된다고 모두가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우기면서 자꾸 이간질 시키고 하면은 아니 아무리 좋은 우방이라도 상대방 대통령이 욕을 했다는데 그 기분 좋을 정상과 기분 좋을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부인을 하고 근데 MBC만 보도한 게 아니어서요. 그 문제는 넘어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과 안 싸우는 겁니다. MB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이제 다시 해명을 하면은 다른 언론도 자연히 그 문제를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언론들이 MBC를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생각에 따라 보도를 하고요. 근데 그거는 당시에 워낙 자막 효과가 뚜렷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자막 효과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서면으로 조사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 전 대통령 측은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잘 살펴야 되고 우리 여기 지금 국민들께서 잘 보셔야 될 대목은 이건 우리 정부가 들어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자, 당시에서의 그 공무원 가족들이 탈북자 가족이라는 주운 글씨에 직면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탈북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탈북이라고. 탈북 맞죠? 월북자. 월북자라는
그 좋은 글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도 하고 야당에 호소도 하고 여당에 호소도 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 문제도 해명을 안 해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계속 소송을 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들은 시작한 일도 아니고 근데 이걸 이제 감사원에서 나중에 어디에 그까지 번졌냐면은 그 6시간 동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왜 6시간 동안 당시 남북 간의 관계 특히 우리 대통령이 공을 많이 들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이 잘못 간 모양이다. 그 좀 우리가 데려가겠다든가 그 시기에 좀 그런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훈련도 못하고 육주로 나와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공을 들였으면은 우리 정부가 배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은 데려가겠다. 특히나 북한에서는 코로나를 걱정해서 뭐 그렇단 말도 있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뭘 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또 납북이라고 또 낙인을 찍습니다. 처음에 해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근데 이제 그 서면 조사한다는 것을 감사원이 공개를 했습니까?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공개했습니까? 우리 공개 안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그냥 무례하다고 그냥 어디다 대고 이래가지고 왕조 시대처럼 이렇게 화를 벌컥 낸 거죠. 그래서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고 안 내고는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자유죠. 자유인데 그 자체가 뭐 아예 없었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좀 감사원의 조사가 이게 하나뿐만인 건 아니라서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가 이어지겠죠? 서면 질의를 할 때는 해야죠.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년 전,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지금 문스트라다무스가 다시 대편되나 지금 이제 5년 전, 6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반사돼 가지고 자신의 행동과 그 이제 기준을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한 거 아닌가요? 네. 정권 바뀌면 이제 윤 대통령도 서면을 받겠죠.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잘해야죠. 이제 내가 그래 들었는데 그래서 동일한 기준, 동일한 걸로 해야 되고 제 같았으면은 아마 뭐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까미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에게 민주당 무례한 것 입장에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전임 국정원장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조사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점프를 해서 바로 전임 대통령에게 오니까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그와 달리 이게 국정원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에 상황 보고가 어디로 올라갔느냐 바로 해경에서 당시 이제 그래서 늘 요즘 청와대에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실이 다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뭘 용산에 갖고 와서 안 된다 이런 말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상황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장하고 좀 다른 맥락으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일부러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제 입장은 만약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면은 이 시기에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끌어들여 가지고 더 이렇게 힘든 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하는데 요건이랑 전현희 감사위원장 건에 대해서만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감사원장이 직접 직결로 했다라고 대변인 발표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또 언론에 나가서 아니다 내가 직접 지시해서 전격 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너무 대통령님의 의중을 살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중을 살피면 안 되죠. 예, 감사원은 독립기구여야 되고 감사를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공연한 것들이 실질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에 대해서 또 다뤄질 것이니까 그때 진실이 다 드러나겠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법원에 가처분 결과 또 윤리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요동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기자들이 운명의 한 주다. 맨날 운명의 한 주인데 빨리 운명이 좀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당대표 제도도 없애고요. 당대표도 없애고 근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원님? 지금 이제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무조건 투쟁할 것은 명약 관화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임박한 이런 이야기를 갑을
결정을 했다가 괜히 저 하니까 이제 투 클로스 투 코리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임박해서 이제 말하기 곤란한데 예.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건대는 이제 우리가 당헌을 고쳐서 그 불명확한 부분을 다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소급과는 관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헌에 이제 비상사태를 새로 규정했고 그건 당의 절차에 거쳐서 새로 했거든요. 예. 지난번에는 그 법원에서 저 그 판사님이 이건 비상사태로 보기 힘들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번엔 당헌상으로 비상사태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사실 그렇죠. 최고위원 대표 최고위원 해서 모두 7명인가 8명인데 그중에 5명이 그 지금 유고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구동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당시에 이제 지난번에는 남부지법 판사님이 한 명을 그 저 직무대행이 임명하면 되지 뭘 그걸 지상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랬던 건데 예. 지금은 이제 당헌을 바꾸어 가지고 사실상 5명 그리 되면은 그거는 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새로운 당헌을 적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건 뭐 기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법원 결정에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번에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건도 무슨 이게 진짜 비상은 따로 있다. 당내 내용이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예. 진짜 비상은 경제가 비상이고 국민 민생이 비상이고 외교 안보가 비상인데 이 정부가 지금 온 힘을 합쳐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도 안 될 판에 뭐 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또다시 똑같은 그대로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 정치 경제적 민생 외교 안보 비상이라는 그 여당의 소수 여당의 비상한 각오를 좀 보여주면서 연말까지는 이거 어느 식으로도 수습하자는 그런 수습하는 이제 우리 정당의 임의 기구로 자발적 기구로 이제 해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거죠. 난 뭐 법률 논쟁에 좀 더 이상 안 끌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비상상태가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냈더니 비상상태가 아닌 것을 비상상태로 만드는 당헌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뭐 그건 우리 지금 그 이제 법원이 아마 이 문제는 뭐 우리 내 당내 법률가들이 또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사실상 비상이잖아요. 사실상 비상.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면 더 비상, 진짜 비상이다. 진짜 아니 원래부터 비상이었고 원래부터 비상이었는데 그럼 더 이제 비상이다. 법률론자 기사 알고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됩니다. 그럼 예.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더 이상 비대위는 없고. 비상위원회는 그냥 임의기구로서 비상위원회는 우리 중진 원로들이 모여가 중진들하고 또 신예들이 모여서 정말 그 여당이 해야 될 바들을 좀 더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이제 기구가 돼야겠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이제 월요일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직을 아직 내려놓지 않고 계시다. 예. 그 이유가 그 인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 보수는 좀 신중합니다. 우리 보수는 막 지르잖아요.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하면 또 뭐 국회 부의장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회사 절차인가요? 정말로 그러면 고려한 선택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가 보수는 매우 신중하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15시간이나 안 걸렸습니까? 바이든 해명도. 바이든 해명도 12시간 걸렸던 거고. 아이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답답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이다. 제명이다. 뭐 이런 중징계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윤리 기준이 자꾸 높아져서 좀 걱정입니다. 얼마 전에 그 걱정이죠.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이 굉장히 너무 엄정한 윤리 기준으로 뭐 우리 최근에 뭐 저도 잘 아는 김성원 전 원내수석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비라도 좀 오면 좋겠다. 예. 나갔던 그 한마디로 지금 당원권 이준석 대표랑 똑같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예, 받고 지금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올라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물론 이제 당의 엄정한 기준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말 그 일관된 기준,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윤리가 지금 차기 총선에서 이제 공천 심사위원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질 수도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다른 당의 공천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번 혁신에 나온 것은 무슨 전과가 있으면은 전과도 그게 무슨 실형 기록이 있으면은 뭐 좀 공천에서 어떤 걸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을 본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예의 없이
국회의원은 사실 기본 소양이 있어야겠죠. 지금 본다고 예.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윤리적 기준이란 항상 어느 당에서 공천에서 중요한 척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최근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서치뷰가 지난 9월 29일에서 30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고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이게 우리 당 대표 경선 룰은 5대5죠 아마. 5대5입니다. 일반 여론 5.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있고. 지금 예선이 5대5고 본선은 7대3 당원이 7인 걸로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고천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치는 않고. 예. 지금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원 전당대가 열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는 완전히 경선 룰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건 뭐 조금 그렇게 그런 뽑고. 점에서는 보수층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이 1위를 하고 유승민 의원이 4등으로 쳐지고 예,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도 같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직 뭐 초기 단계니까 아직 저는 전당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그런 당대표 폐지론의 선두에 서고 계시죠? 그 진짜로 이제 뭐 안철수 전 의원 이야기처럼 예.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에 근데 선대위원장은 필요합니다. 선대위원장은 치어리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모든 지역구의 의원들 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별로 인기가 없으면서 남의 공천권을 목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됨으로써 전국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국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부 공천권 질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억지로 저리 돼갖고 지라고 있고 우리 당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게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쨌든 각 동네에서 투표율 60% 이상에서 지지율 뭐 해야 했는데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한테 투표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막 사실 뭡니까 주민 투표로 치면은 무효에 해당하는 정도의 투표율 가지고 당 대표 된 사람이 전국적으로 선거를 공천을 좌우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비극이죠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말씀하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 이제 국정감사 때 활약을 잘 해주시고 그 좋은 활약 하신 거 바탕으로 또 저희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안보, 에너지 독립 그리고 우리 민생과 예. 또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스타트업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특위에 들어가 계신데 또 최영도 의원님의 저희들은 신재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뭐 카르텔에서 너무 많이 빼먹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활약을 또 기대해 주시고 자 격조한판 국민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